어머님, 예비 며느리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마주친 시어머니 앞에서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 아이, 누구니? 순애가 가리킨 5살 남자아이는 도연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순애는 거실 한쪽에 마련한 작은 테이블에서 국화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66의 나이에도 깔끔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와 정갈한 손놀림에서 순애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도 이제 봄바람이 불어올 차례였습니다. 도연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렴. 부엌에서 아들을 부르는 순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35살의 외동아들 김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죠. 훤칠한 키에 짙은 쌍꺼풀, 왼쪽 볼의 보조개까지 어머니를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해리 본식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 있잖아요. 순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뒤면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예비 며느리 전혜리는 33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죠.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따뜻한 아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을 진심으로 아끼는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혜리는 벌써 학교 갔니? 아, 방학이랬지? 아직 위에 있어요. 오늘 오후에만 일정 있다고 했어요. 도연이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2층에서 혜리가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혜리가 살던 원룸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한 달 전부터 2층 작은 방에 미리 들어와 지내고 있었지만 아직은 서로 조심스러운 사이였죠. 평소와 달리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애는 꽃꽂이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혜리야, 학교는 오후 출근이라며? 아,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님. 혜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어색해 보였죠. 순애는 가위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혜리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굳이 택시를? 순애의 마음속에 작은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혜리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일주일에 2~3번씩 도연이 출근하자마자 어디론가 나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물어보면 친구 만났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라고 했지만 표정은 늘 어두웠죠. 순애는 거실 창가에 서서 혜리가 탄 택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넘어가자 싶다가도 혹시 도연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아탄 순애는 앞서가는 혜리의 택시를 가리켰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66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의 뒤를 밟는다는 게 이렇게 조마조마한 일인 줄 몰랐어요. 택시는 강북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순애가 예상했던 학교 방향과는 정반대였죠. 혜리의 택시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선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세봄보육원. 퇴색한 간판이 걸린 3층 건물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외관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순애는 택시비를 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해리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순애는 보육원 앞 작은 화단에 심어진 펜지꽃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고아원에 올 이유가 뭘까요? 봉사활동?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망설이던 순애는 보육원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카페 창문에서는 보육원 마당이 훤히 내다 보였습니다. 잠시 뒤 해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마치 엄마 같았어요. 순애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해리는 도연 몰래 이곳에 온 걸까요?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에 순애는 숨이 멎을 뻔했죠. 짙은 쌍꺼풀, 왼쪽 볼에 보조개, 그리고 팔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 모든 게 도연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어요. 지갑 속에 늘 간직하고 있던 도연의 유치원 졸업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진 속 도연과 마당에 있는 아이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형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손주?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순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 아이는 분명 도연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도연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걸. 순애는 커피도 마시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보육원으로 향하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고든 성품으로 살아온 순애에게 이런 비밀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어요. 보육원 마당으로 들어서자 해리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 아이, 누구니?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해리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선생님,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맑은 목소리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순애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도연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은 그 눈빛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잠깐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래? 선생님이 금방 갈게. 해리가 아이를 놀이터로 보내고 돌아서려는데 순애가 팔을 잡았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지? 어머님, 저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결혼식 올리고 나서?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죠. 원장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순애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지훈이를 지켜봤어요. 아이는 혼자서도 잘 놀았습니다. 모래성을 쌓으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까지 어린 도연과 똑같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해리가 나와서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데 여기서 봉사활동하니? 네. 일주일에 2~3번 와요. 방학이라 오전에 시간이 나서요. 그래서 맨날 도연이 출근하자마자 나갔구나. 해리가 놀란 듯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죠. 며느리 될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어. 근데 이런 일이었네. 어머님, 사실은 잠깐
순애가 손을 들어 해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두 손 가득 모래를 묻히고 왔죠. 선생님, 이거 봐요. 개미집 찾았어요. 어머, 그래. 지훈이가 개미집을 찾았구나. 해리가 다정하게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었어요. 저 애틋한 눈빛, 조심스러운 손길. 해리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죠. 할머니도 개미 좋아해요? 지훈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도 개미 좋아하지. 진짜요? 그럼 다음에 할머니도 같이 개미집 찾아요. 아이의 해맑은 제안에 순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해리가 지훈이를 다시 보육원 안으로 데려갔죠. 점심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어머님? 해리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둘 다 선뜻 입을 대지 못했죠. 도연이 아이 맞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해리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 어릴 때랑 판박이인데 모르겠니? 근데 도연이는 모르는 것 같던데. 해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서류 봉투였죠. 이걸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순애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출생증명서, 그리고 사망진단서.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은, 이 사람이 아이 엄마? 네. 도연 씨 대학 때 여자친구였어요. 해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작년에 우연히 봉사활동 왔다가 이 아이를 만났는데 어찌나 도연 씨를 닮았는지 놀랐죠. 그러다 원장님한테 사정을 듣고서야 순애는 사망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29살의 젊은 나이였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봐요. 여기서는 좀 그렇네. 해리의 말에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펼쳐보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각자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순애는 가는 내내 백미러로 해리의 차를 확인했죠.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였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순애는 다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읽어 내려갔죠. 그러다 한 장의 편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도연에게, 아니, 도연 씨 가족에게.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부디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주세요. 도연 씨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지은 올림. 편지를 읽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통화 기록이었죠. 이게 뭐니? 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도연 씨에게 연락했던 기록이에요. 5년 전 12월 14일. 하지만 통화 시간은 3분도 안 돼요. 순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전 12월. 도연이 교환학생 합격하고 준비하던 때였죠. 그리고 순애는 그때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받았어. 네. 그 전화 내가 받았어. 도연이 영어학원 가고 없을 때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도연 씨 어머님이시죠? 저 도연 씨한테 급히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무슨 수작이야? 우리 아들 교환학생 가는 거 알고 매달리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요.
순애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내가 그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든 거야? 어머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이제야? 지은 씨가 처음부터 미혼모로 입소 신청을 했대요. 아이 아버지는 모른다고. 보육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만 알고 있죠. 저는 작년에 봉사활동하다가 우연히 지은 씨 유품을 정리하게 됐는데 그때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에 도연 씨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일기장에는 도연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아이가 아빠를 모르고 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내용이 빼곡했어요. 지은 씨가 얼마나 도연 씨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도연이는 언제 들어온대? 7시쯤이요. 그럼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자.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해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짐 정리할게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요? 제가 물러날게요. 순애가 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그 아이를 돌봐줘서 고맙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비밀을 공유하게 된 예비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제 도연에게 어떻게 털어놓을지가 문제였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죠. 지훈이의 돌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애와 해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이래? 두 사람 다 표정이.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어요. 오늘 본 지훈이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도연아,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요? 해리야, 괜찮아? 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순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죠. 엄마, 대체 뭐야? 불안하게. 도연아, 엄마가 5년 전에 너한테 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 뜬금없는 말에 도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이요? 갑자기 왜? 그때 내가 교환학생 준비하고 있었잖아. 영어학원 다니고 서류 준비하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래서요? 어떤 여자가 전화했어. 너 급히 찾는다고.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5년 전을 더듬어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혹시 지은이?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어요. 지은이가 왜 그때? 아니, 엄마가 왜 내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없을 때 집 전화로 걸어왔어. 그래서 내가. 순애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죠. 해리가 조용히 일어나 물을 가져왔습니다. 순애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 아이한테 너를 찾지 말라고 했어.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뭐라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가 왜 그런 말을?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꼭 너한테 전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내가 교환학생 가는데 방해될까봐. 그게 무슨 권리로.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순애는 더 움츠러들었죠. 도연아, 그래서 지은이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순애가 서류 봉투를 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연은 거칠게 봉투를 열었어요. 출생증명서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왔죠. 이게 뭐야?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 김지훈.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자신과 지은이가 헤어진 지 9달 뒤였습니다. 아이가 있었다고? 도연이 해리를 봤습니다. 해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본 보육원에 있어요. 5살이 됐죠.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작년에 봉사활동 가서 우연히 만났어요. 너무 닮아서. 그리고 나중에 지은 씨 일기장을 보게 됐고, 도연이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왔죠. 그제야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이가 죽었다고?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해리의 말에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순애가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때문에 지은이가 혼자서. 도연아, 엄마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게 변명이 돼요? 내 아이가 아빠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크고 있는데.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니? 보육원에 가야죠. 내 아이를 봐야겠어요. 도연아, 지금은 밤이야. 아이가 자고 있을 거야. 해리가 도연을 막아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오늘은 좀 진정하고. 도연이 해리를 봤습니다. 섭섭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너도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지은 씨가 원했어요. 당신 인생의 짐이 되지 않길 바랐대요.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힘들었겠네. 내 아이를 돌봐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도연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살폈죠.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보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김지훈. 내 아이 이름이 지훈이라고?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봤어. 그 아이. 도연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봤다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급하게 쏟아지는 질문에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랑 판박이야. 어릴 때 내 모습 그대로.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울고 있었죠.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순애도 울었습니다. 해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손수건을 꺼냈어요. 한참을 울던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지은이는 왜 끝까지 연락을 안 했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해리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지은 씨 일기장이에요. 원장님이 저한테 맡기셨어요. 언젠가 아이 아빠가 나타나면 전해달라고. 도연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죠. 첫 장을 펼치자 지은의 깔끔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아마 없겠지? 미안해.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내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도연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힘이 없었어요. 내일 보육원에 가야겠어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순애가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고 싶어요. 도연아, 엄마, 지금은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애와 혜리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만 방에 들어갈게요. 혜리야. 순애가 혜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고마워. 그 아이를, 지훈이를 돌봐줘서. 혜리가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정말 착하고 밝은 아이예요. 혜리가 2층으로 올라간 뒤 순애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지훈이의 출생 증명서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란이 비어 있는 게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었구나. 순애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연이 아이를 만나겠죠. 그 만남이 어떻게 될지 순애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한 얼굴로 거실에 내려왔습니다. 순애는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죠.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도연이 좋아하는 김구이까지. 밥 먹고 가라. 순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대답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수저를 들지는 못했죠. 어젯밤에 지은이 일기 다 읽었어요. 순애가 놀란 듯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썼어요. 어머니도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엄마도 아이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낼 수 있었는지. 도연아, 가볼게요. 혜리는 아직 자고 있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혜리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죠. 같이 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혜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 같이 가도 돼? 내가 그동안 지훈이를 돌봤잖아. 아이도 너한텐 익숙할 테니까.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애가 따라 나왔어요. 나도. 엄마는 집에 계세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도연의 단호한 말에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순애는 창문으로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혜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세본 보육원의 낡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야. 혜리가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시동을 끄고도 한참 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죠. 무서워? 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지훈이는 착한 아이야.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적응할 거야. 도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죠. 보육원 마당에는 벌써 아이들이 나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훈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 도연은 한눈에 알아봤죠. 저 아이가, 응, 지훈이야.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죠.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해리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죠.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응, 지훈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 지훈이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이에요. 5살이에요. 씩씩한 인사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지훈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죠. 해리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 아저씨는 도연 삼촌이야. 선생님이랑 친한 분이셔. 아, 그래요? 그럼 저랑도 친구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그래, 우리 친구하자. 근데 아저씨, 왜 우세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연이 서둘러 눈가를 닦았어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때 보육원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자상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해리 선생님 오셨네요. 그런데 이분은? 해리가 도연을 소개하려는데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지훈의 아버지입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리도 놀란 표정이었죠. 무엇보다 지훈이가 멍한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뭐? 작은 목소리로 되뇌는 아이를 보며 도연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이제야 왔어.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잠시 도연을 보다가 해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죠. 원장실로 가시죠. 아이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는. 원장의 제안에 모두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놀이터로 보냈죠. 원장실에 앉은 도연은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이 제가 지훈이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출생증명서의 빈 칸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지은 씨가 끝까지 아버지를 밝히지 않으셨죠. 혹시 오실까봐 기다렸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자 확인부터 해야겠네요.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뒤에 양육권 관련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아이와 유대감을 쌓으시는 게 좋겠어요. 도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지훈이가 다른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죠. 매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이에게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원장실을 나온 도연과 해리는 다시 놀이터로 갔습니다.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뭐라고 불러야 해요? 순수한 질문에 도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죠. 편한 대로 불러.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니까. 그럼 일단은 도연 삼촌, 저랑 축구할래요? 지훈이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풀고 상의를 벗었어요. 와이셔츠 차림으로 아이와 공을 찼죠. 해리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놀았을까요? 지훈이가 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삼촌, 자주 올 거예요? 응, 매일 올게. 진짜요? 약속?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아이와 약속을 하며 도연은 또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5년이나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보육원을 나오는 길,
도연이 해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지훈이를 지켜줘서 나도 지훈이한테 많이 받았어. 그 아이 덕분에 웃을 수 있었거든. 차로 돌아가며 도연이 물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오빠도 어머님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백미러로 보육원이 멀어지는 걸 보며 다짐했죠. 내일 또 오겠다고. 매일 오겠다고. 집에 도착하자 순애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린 듯 했죠. 봤니? 아이를. 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어땠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어머니를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닮았더라고요. 특히 웃을 때. 그 말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들어가요. 할 얘기가 많아요. 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깨어진 가족의 조각을 맞춰가는 긴 여정에.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친자 확인부터 해야 한대요. 그 다음에 양육권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도울게. 엄마가 도울 일은 없어요. 차가운 거절에 순애가 움찔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지은이가 쓴 글이에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가리키는 도연의 손가락을 따라 읽어내려갔죠. 오늘도 도연이 어머니 생각을 했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이해가 된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가 보다. 나도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연이 어머니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하신 거겠지. 다만 이 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게 가슴 아플 뿐이다. 순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럼에도 자신을 이해하려 애쓴 흔적이 가슴을 찔렀어요. 착한 아이였구나. 네. 너무 착해서 끝까지 혼자 짊어지고 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해리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차라도 좀 가져올게요. 해리가 부엌으로 가자 도연이 순애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난 아직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훈이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가족이 많으면 좋으니까. 순애가 놀란 듯 아들을 봤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지훈이한테는 절대로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가 늦게 찾아왔다고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고맙다, 도연아. 순애가 손을 뻗어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슬며시 손을 뺐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죠. 저녁 시간, 해리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다가가 함께 요리를 도왔어요. 해리야,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칼질하던 해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도연 오빠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니까 일단은 미루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넌 잘못이 없잖니.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해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밀을 지켰잖아요. 오빠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차린 저녁상은 평소보다 조촐했습니다. 도연은 며칠 전처럼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순애가 올라가 보니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죠. 뭘 그렇게 찾니? 육아 정보요. 5살 아이 키우는 법,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그런 것들. 화면 가득 열려있는 창들을 보며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5살 아들이 갑자기 아빠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죠. 도연아, 내가 도와줄게. 나도 너 키웠잖니.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도연이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방을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매일 보육원에 갔습니다. 직장은 며칠 휴가를 냈죠. 아침마다 장난감이나 간식을 사들고 가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연이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지훈이었죠. 할머니, 지훈이 데려왔어요. 오늘은 외출 허가를 받았거든요. 현관에 선 지훈이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를 집에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어서 와, 지훈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단다. 진짜요? 저 떡볶이 좋아해요. 아이의 밝은 대답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지훈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와, 여기 진짜 넓어요. 우리 보육원보다 넓어요. 지훈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 될 거야. 도연의 말에 지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법적인 절차만 끝나면 여기가 지훈이 집이야. 순애가 부엌에서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떡볶이와 김밥이었죠. 지훈이는 맛있게 먹으며 연신 할머니 최고를 외쳤어요. 식사 후 순애는 작은 방 하나를 열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지훈이 방이 될 거야. 어떤 색으로 꾸미고 싶니? 파란색이요. 하늘색. 그래, 할머니가 예쁘게 꾸며줄게. 오후가 되자 지훈이를 다시 보육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듯 지훈이가 순애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지훈이 또 와. 차가 떠난 후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리가 커피를 들고 왔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기회를 준 도연이가 고맙지. 해리가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 오빠 많이 변했어요. 아빠가 된다는 게 무거운 책임이잖아요. 그래도 잘할 거야. 우리 도연이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니까.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떡볶이 또 먹고 싶대요. 그래,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 모처럼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죠. 아직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도연이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연기하려고요. 일단 지훈이 친자 확인이랑 양육권 문제부터 마무리하고.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지훈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도연이 해리를 봤습니다. 해리야, 정말 괜찮겠어? 갑자기 5살짜리 아이 엄마가 되는 거야. 솔직히 부담스럽긴 해.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지훈이도 이미 정이 많이 들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면 되지 않을까? 순애는 두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죠. 미안하구나. 다 내 잘못이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고 도연은 정식으로 지훈이의 아버지로 인정받았죠. 법원에서 양육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 도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빠가 되는구나. 해리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번갈아 가며 보육원을 찾았고
지훈이도 이제는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졌죠. 집에서는 순애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서재였던 작은 방을 지훈이 방으로 꾸미는 중이었어요. 하늘색 벽지를 직접 골랐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가구들을 하나씩 들여놓았죠.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작업을 돕던 해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이런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여.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지훈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죠. 오늘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저 주사 안 울었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팔에 반창고를 보여줬습니다. 순애는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용감하구나. 할머니가 용기상으로 아이스크림 사줄까? 와, 할머니 최고. 화목한 광경을 보며 도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애와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숟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형아니까요. 귀여운 투정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물었어요. 근데 엄마는 언제 와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할 말을 잃었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돌아올 수는 없어. 하지만 하늘에서 지훈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착하게 지내면 엄마가 기뻐하겠네요? 그래, 분명 기뻐하실 거야. 순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실이었죠. 해리가 화제를 돌렸어요. 지훈아, 내일 유치원 가보는 거 기억하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네, 저 친구 많이 만들 거예요. 다음 날 도연과 혜리는 지훈이를 데리고 동네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지훈이는 또래 아이들을 보자 신이 났습니다. 금세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멀찍이 서서 아이를 지켜봤죠. 잘 적응할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러게. 워낙 밝은 아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할까? 지훈이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도연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조용히 하자. 가족끼리만. 응, 그게 좋겠다. 집에 도착하니 순애가 뭔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도연아, 이거 지훈이 줄래? 내 어릴 때 사진들인데 아빠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연이 사진첩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정말 자신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100일, 돌, 유치원 입학식. 고마워요, 엄마. 짧은 감사 인사였지만 순애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연이가 고맙다고 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지훈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 같다. 지은 씨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늘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길. 한편 2층에서는 도연이 지훈이에게 사진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빠 어릴 때야. 지훈이랑 닮았지? 와,
진짜 닮았어요. 저랑 똑같아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해리는 옆에서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죠.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봄 보육원 원장이었어요. 지훈이가 남긴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은 씨가 지훈이를 위해 남긴 편지랍니다. 18살 생일에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우리 지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제 아버지시니까요. 도연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겠지? 엄마가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에게는 멋진 아빠가 있단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 주렴.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할 거야. 항상 행복하길 바라. 사랑해, 지훈아. 편지를 읽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애도 해리도 함께 울었죠. 지은 씨가 정말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네요. 원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왜 다들 울어요? 슬픈 일 있어요? 도연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지훈이가 우리한테 와줘서. 그럼 저도 기쁜데 왜 안 울어요? 순수한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순간이었죠. 원장이 돌아간 후 순애가 제안했습니다. 지은 씨 기일에 같이 가면 어떨까? 가족이 모두 함께.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지훈이도 엄마한테 인사해야죠. 그렇게 상처받은 가족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지은의 기일, 가족 모두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순애는 직접 만든 국화 화환을 들고 있었고 도연은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해리는 과일과 지은이 좋아했다는 딸기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응, 엄마가 여기서 편히 쉬고 있어. 우리 같이 인사하자. 지훈이는 묘비 앞에 서서 꾸벅 인사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이제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해리 이모도 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의 맑은 인사에 어른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애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지은 양, 정말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너그러웠더라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도연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지은이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모자 사이의 첫 번째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해리가 준비한 케이크를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지은 씨, 지훈이 잘 키울게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한참을 묘지에서 보낸 후 가족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죠. 아빠, 저 치즈 돈가스 먹어도 돼요? 그럼 뭐든 먹고 싶은 거 시켜. 식사를 하던 중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해리야. 결혼식은 언제쯤 하려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리가 먼저 대답했어요. 다음 달 중순쯤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지훈이한테도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때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뭐예요? 아빠랑 해리 이모가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야. 그럼 해리 이모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어른들이 당황했죠. 해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훈아, 그래. 이모가 새엄마가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엄마는 지훈이를 낳아주신 엄마고, 이모는 이제부터 지훈이를 키워줄 엄마가 되는 거지. 두 명 다 지훈이 엄마야. 아, 그럼 저한테 가족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맞아. 정확히 그거야. 아이의 밝은 반응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순애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사실 지은이 일기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도 나를 위한다고 한 일이었다는 걸.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가 졸린 듯 눈을 비볐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우리 지훈이 피곤하구나. 씻고 자자. 아빠가 책 읽어주세요. 그래, 뭐 읽어줄까? 아버지와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순애와 해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해리야, 정말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해리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은 씨 유품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해리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지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니? 지은 씨가 도연 오빠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순애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에게 이 반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내가 뽑아준 인형에 들어있던 거야. 그때 넌 장난스럽게 나중에 진짜로 끼워주겠다고 했었지. 비록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됐지만 이 반지만은 내게 전하고 싶어. 우리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이니까. 행복하길 바라. 정말로. 편지를 읽은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도연이한테 줘야 할까? 저도 고민이에요. 오빠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때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온 모양이었죠. 무슨 얘기하세요? 순애와 해리가 서로를 봤습니다. 해리가 용기를 내어 상자를 건넸어요. 오빠, 이거 지은 씨가 남긴 거야. 도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은반지와 편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복잡해졌죠. 편지를 다 읽은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반지, 기억나요? 대학 축제 때 뽑기 기계에서 도연이 반지를 들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오래되어 변색되긴 했지만 추억은 선명했죠. 오빠 괜찮아? 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이런 추억이라도 남겨줘서. 도연이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건 지훈이한테 전해줄게. 나중에 크면 엄마의 물건이었다고. 그날 밤 순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보니 도연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너도 잠이 안 오니? 네. 생각이 많아서요. 모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지훈이한테도 똑같은 상처를 줄까 봐요. 아빠 없이 자란 상처를. 제가 또 대물림할까 봐.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벌써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니. 그럴까요? 그럼 내가 보증해. 모자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나누는 속 깊은 대화였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뛰어내려온 아이는 소파에서 잠든 도연과 순애를 발견했어요. 아빠랑 할머니가 같이 잤어요. 해리가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쉿, 조용히. 어른들은 피곤하신가 봐. 그럼 제가 아침 준비할래요. 계란 깨는 거 할 수 있어요. 아이의 제잘거림에 도연과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죠. 굿모닝, 우리 지훈이. 아빠, 할머니, 저 아침 만들어요. 왁자지껄한 아침 식사 시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결혼식 날 아침 순애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도연과 해리의 결혼식이자 지훈이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날이었죠. 작은 한옥 예식장을 빌려 가족들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해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이었죠. 순애는 거실로 나가 해리를 불렀습니다. 해리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그동안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비밀을 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지훈이를 지켜주고 도연이 곁에 있어줘서. 해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할머니, 뭐 만들어요? 잠옷 차림의 지훈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순애는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우리 지훈이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국수 만들고 있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아, 맞다. 오늘 아빠랑 엄마 결혼하는 날이에요. 지훈이가 며칠 전부터 해리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해리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2층에서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새 양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했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부터.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니.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어. 도연이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모자의 모습이었죠. 아빠, 저도 양복 입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가 오늘 반지 전달하는 거 잊지 않았지? 네, 제가 반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이의 들뜬 모습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리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내려왔어요.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신부가 일하면 안 돼. 예쁘게 있어. 순애의 따뜻한 배려에 해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옥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양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리의 부모님은 처음에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놀랐지만 지훈이를 만나고는 금세 마음을 열었죠. 어머, 정말 우리 사위를 빼닮았네요. 해리 어머니가 지훈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인사도 잘하네. 작은 예식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국화꽃으로 장식한 단상이 소박하면서도 우아했죠. 순애가 직접 꽃꽂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도연과 해리가 입장했습니다. 하객은 10명 남짓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어요.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직접 서약을 했죠. 해리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훈이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도연 오빠, 저도 오빠와 지훈이를 만나서 행복해요. 앞으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게요. 서로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반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아빠, 엄마, 반지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지훈이를 안아들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반지를 교환한 후 순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비한 편지를 꺼내 들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지은 양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지훈이의 할머니로서 그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해리의 부모님께 따로 인사를 드렸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사정으로 해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좋은 딸을 이런 복잡한 상황에 해리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사실 처음엔 저희도 반대했어요. 갑자기 5살짜리 아이가 있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해리가 지훈이를 데려와서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첫눈에 마음이 갔어요. 우리 손주가 되려고 운명이 그렇게 만나게 한 건가 싶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사실 처음엔 저희도 반대했어요. 갑자기 5살짜리 아이가 있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해리가 지훈이를 데려와서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첫눈에 마음이 갔어요. 우리 손주가 되려고 운명이 그렇게 만나게 한 건가 싶어요. 지훈이는 이 할머니 저 할머니를 오가며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우리 지훈이가 제일 바쁘네. 친척 어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지훈이 덕분에 양가 가족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지훈이는 골아떨어졌고 도연이 아이를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어. 해리가 한복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순애가 차를 들고 거실로 왔어요. 수고했어, 둘 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됐네. 엄마도 수고하셨어요. 꽃꽂이부터 음식 준비까지. 도연의 말에 순애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보다 신혼여행은 어떻게 할 거니? 해리가 대답했어요. 지훈이가 아직 적응 중이라서 나중에 같이 가족여행으로 가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때 지훈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해리가 아이를 위해 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와 그의 응답하는 해리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했죠.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반지 가져다 주는 거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순애가 지훈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우리 지훈이가 오늘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헤헤, 할머니 최고.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현관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해리, 지훈이, 그리고 자신.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지은의 영정사진도 작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지은 양, 오늘 봤지? 당신 아들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순애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해리는 계약 준비를 위해 학교로 출근했죠. 지훈이는 유치원에 가기 전 순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그렸어요.
지훈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천사가 한 명 더 그려져 있었죠. 이건 누구니? 하늘에 있는 엄마예요. 우리 가족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5살 아이의 깊은 마음의 순애는 또 한 번 뭉클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실 거야. 순애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만들어진 이 특별한 가족.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마당의 국화도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듯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 유치원 갈 시간이에요. 그래, 가자. 오늘은 뭘 배울까? 오늘은 가족 그림 발표하는 날이에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순애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햇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지만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라면 그 내일이 분명 따뜻할 거라고. 할머니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지훈이의 고백에 순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니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죠. 할머니도 지훈이 사랑해. 정말 많이. 손을 꼭 잡은 할머니와 손자가 유치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상처를 딛고 피어난 가족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